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감옥 생활 아닌 감옥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가족이라든지 친구들을 맡아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이제 스트레스가 심해서 이제 코로나 블루스, 사회생활을 하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뭐 이런 기사를 보고 오늘 에피소드를 준비할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저처럼 이제 프리랜서 창작 일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원래부터 일을 했고 뭐 한번 집필 작업에 들어가거나 그러면 2달 정도 뭐 사람을 갖다가 못 만나, 그 시간을 갖다가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계속 스스로를 바쁘게 하는 어떤 노하우를 궁금이분들한테 유용할 것 같아서 오늘 에피소드 준비하게 됐어요. 첫 번째 철칙은 뭐냐면요,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보면 안 된다. 대체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핸드폰이 대부분의 분들한테는 이제 알람 시계입니다. 시계를 보다가 인스타, 페이스북, 네이버 뉴스도 보고 이렇게 되는데 1시간 정도가 후딱 가 있어요. 8시에 분명히 내가 마음 먹고 일어났는데 인터넷 좀 보니까 9시더라. 이것처럼 하루를 기분 나쁘게 시작하는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옛날식 알람 시계를 씁니다. 이런 알람 시계 오랜만에 보시죠? 그럼 이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종이신문을 가지러 갑니다. 여기 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가져온 종이신문이 있는데, 이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게 되면은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요, 핸드폰은 하루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해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렇게 뉴스가 막 뜬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이렇게 산발적으로 소식을 갖다가 듣고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아래 댓글이 있기 때문에 비전문가적인 의견까지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종이신문을 보게 되면은 이제 2가지 장점이 있어요. 종이신문은 앞에서 뒤로 읽기 때문에 나와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들의 글이나 생각을 갖다 읽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주로 뭐 인문학이나 이런 거 좋아하지만 석유값에 대한 기사라든지 환경보호에 대한 기사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같이 읽게 됩니다. 인터넷은 헤드라인에서 내가 구미에 맞는 것만 클릭을 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알고 있는 것, 또 내가 관심이 있는 것만 더 깊게 들어가게 된다, 뭐 이런 것이 있고요. 이제 종이신문은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차를 마시는 시간 또는 아침을 먹는 시간으로 내가 뉴스를 보는 시간을 한정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 시간을 이때저때 잡아먹는 어떤 괴물 같은 존재에서 딱 일과의 일부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다, 내려가지고 신문을 가져온 다음에 1시간 동안 신문을 읽는다. 그 다음에 저는 뭘 하냐면요, 그날 딱히 뭐 강의라든지 방송 출연 같은 게 없다라고 하면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햇빛이 잘 들어오는 창문을 찾습니다. 거기다가 요가 매트를 깔아놓고 그냥 음악 켜놓고 15분에서 30분 정도 누워있어요. 이걸 왜 하냐 하면은 인간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회적 성공도 아니고 인간관계도 아니고 일조량과 운동량이라는 기사를 읽게 됐어요. 리서치를 했는데 시카고는 좀 이제 해가 잘 안 뜨고 굉장히 추운 동네죠. 시카고에서 굉장히 성공한 분보다 하와이에서 좀 가난하게 사는 분이 오히려 전반적인 인생 만족도가 높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일조량과 활동량이 절대적으로 이제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시 반부터 한 11시 반 정도까지 한 2시간 정도 이제 유튜브를 찍는다든지 뭐 이런 창작에 관련된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책을 한 권 맡았다 그러면 급해가지고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썼는데 앞에 2시간에 쓴 것만 어차피 쓰게 되더라고요. 딱 집중력을 가지고 2시간 정도만 창작 일을 딱 합니다. 한 11시 반쯤 돼서 이제 점심을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시간 전체가 비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만약에 뭐 핸드폰만 보거나 텔레비전만 보고 있거나 그러면 이제 좀 자괴감이 들게 되는데, 인생에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초보인 분야가 하나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초보 때는 뭔가에 빠지게 되면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하나만 배워도 굉장히 신나고, 그런데 이제 뭔가 익숙해지면은 오히려 이게 약간 일처럼 느껴지고 너무 내가 거기다 집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재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또 많고, 초심이라기보다는 초보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커리큘럼을 이렇게 짭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초보심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이제 사진 찍기인데, 사실 이 사진 찍기는 유튜브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 유튜브를 찍으니까 막 앵글이니 색깔이니 너무 다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네마토그래피, 비디오 영상 찍기에 관련된 어떤 책들이나 강의를 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시네마토그래피의 시작은 포토그래피다. 구도를 잡는다든지 화면 안에 색을 배열을 한다든지 이런 건 이제 사진에서 온다. 그래서 이제 사진 관련 교과서나 이런 걸 갖다 읽으면서 뭐 열심히, 근데 이제 사진을 찍으러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뭐 전시회, 공연 이런 것도 많이 없고, 이제 뭘 하게 됐냐면은 집에서 사진 찍기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떤 사진 교과서에서 이렇게 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가면 사진을 굉장히 잘 찍는데, 여행을 가서 사진을 잘 찍는 건 어떻게 보면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눈에 새로운 거는 다 아름답게 보인대요. 하지만 이제 진짜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컵을 두고 여기다 놓고 찍고 여기다 놓고 찍고 여기다 놓고 찍고 그러면 음영이 어떻게 달라지나, 뭐 이런 사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깨닫게 해준 그런 학습 방법이고, 이제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되면 이제 소프트웨어를 배우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작가
작가가 하는 일은 워낙 이제 구텐베르그 시대부터 있던 일이기 때문에 대체로 소프트웨어를 갖다 워드만 써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도구를 갖다가 쓰지 않으면 약간 머리가 낚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사진을 배우니까 포토샵을 갖다가 좀 깊이 배우고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유튜브를 하니까 어도비 프리미어를 갖다가 이제 배우는, 그 다음에 머리를 쓰는 것만 잔뜩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몸이라든지 좀 이렇게 손을 쓰는 약간 그런 일을 갖다가 해야지 밸런스가 맞는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초보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데생 그리기가 있는데, 동그라미 100개 그리기, 타원형 100개 그리기, 줄을 그어가지고 스케치북 하나 채우기,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처음에는 해야 그 다음에 그 석고대생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지금은 시간이 많죠. 그리고 이제 화가들은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는구나 라고 깊이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 보는 걸 좋아하는데 한 번이라도 그래도 그려보니까 그리기 전과 후는 확실히 느낌이 다르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것도 초보 때가 많기 때문에 뭐 삐딱삐딱하고 뭐 초등학생 그림 같지만 어쨌든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끝나면 이제 8시 정도 됩니다. 8시 정도 되면 뭐하냐, 침대 옆에 이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언어를 공부하는 방식은 고전 독파 방식이에요. 고전을 사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장 한 문장씩 역사적 레퍼런스를 다 찾아보면서 분석하는 방법으로 하면은 한 권을 읽는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그걸 하고 나면은 그 언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지더라.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 시간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 하기 딱 좋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하루하루 할 때는 그냥 시간 때우기인데, 뭐 6개월, 1년 이렇게 지나면은 대체로 내가 안 가지고 있는 몇 개의 스킬을 갖다가 이제 초중급 정도까지는 가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혼자 있을 때는 누군가가 옆에서 격려를 해주거나 남과 경쟁을 하지 않을 때 모티베이션을 가지려면은 좋은 피드백 룹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피드백 룹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성취를 했기 때문에, 전에 못하는 걸 했기 때문에 스스로 기분이 좋은 거, 그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림 같은 경우에도 선만 그리다가 이제 원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원을 갖다가 막 스케치북에 그려놓고 이제 보면 기분 좋거든요. 피드백 룹을 갖다가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의 피드백 룹도 있죠. 집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핸드폰만 봤다, 우울하다, 짜증난다, 짜증나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다, 더 짜증난다. 둘 다 이렇게 순환 고리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좀 자제하고 이런 좋은 긍정적 피드백 룹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재밌는 문화 얘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